어제 해와니쇼에 출연한 로버트 위테커는 라이트 헤비급으로 체급을 올린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난 미드급에서 정말 잘하고 있었어. 지금도 미드급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좋은 파이터고 원래 내 체급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최근 몇 경기와 몇 차례의 훈련 캠프를 전혀 즐기지 못했거든. 지난 경기도 즐겁지 않았고 마지막 캠프도 마찬가지였어. 캠프 내내 느꼈던 몸 상태와 감정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지난 경기 이후 이번 경기까지 긴 공백을 가진 것도 그 때문이야. 뭔가를 바꿔야 했어. 다시 e스포츠를 사랑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했지. 훈련에 접근하는 방식도 바꾸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도 달라져야 했어. 라이트 헤비급으로 전향한 게 그 첫 번째 단계였지. 최근 몇 차례 캠프에서는 경기까지 5주, 4주, 3주 정도 남은 시점부터 몸이 정말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 회복력도 완전히 바닥났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훈련에서도 제 기량이 나오지 않았어. 계속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지. 그러다 파이트 위크와 그 전주가 되면 완전히 지쳐서 거의 먹지도 못한 채 수분 감량을 시작할 수 있는 체중까지 어떻게든 내려야 했어. 그래서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린 건 내게 꼭 필요한 변화였어. 또한 위테커는 UFC 중계진이 라이트 헤비급에서의 자신의 체격을 두고 한 발언에 농담조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얘기를 해보자. 중계진이 내 체중을 언급하면서 나보고 뚱뚱하다고 했어. 전날까지만 해도 복근이 있었거든. 그냥 소금을 좀 먹어서 몸이 부어있었던 것뿐이야. 한편 헤비급 복서 앤서니 조슈아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저스틴 게이시에게 패하는 모습을 본 뒤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의 경기를 본 뒤로 사람들의 연락에 답하지 않기 시작했어.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봤을 때 일리아는 이기 운명이었던 선수였어. 모든 상황이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 일리아는 저스틴이 패했던 선수들을 이긴 적도 있었잖아. 배당도 일리아에게 유리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기 전부터 일리아가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모습도 봤어.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는 있지. 하지만 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 다시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지. 싸움은 그만큼 진지한 일이니까. 경기 후 일리아의 얼굴과 그가 겪은 일을 봤잖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일리아 토프리아가 저스틴 게이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일리아는 이스람 마카체프와 맞붙는다면 100% 이길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100%야. 난 그렇게 믿어. 어릴 때부터 레슬링을 했고 그래플링 경기를 하며 그라운드에서 구르고 자랐어. 그래서 그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고 그라운드에서 컨트롤한 뒤 다시 일어나 타격전을 펼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난 그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알아. 머릿속에 이미 전략도 세워놨어. 그의 경기는 거의 다 봤고 약점과 빈틈도 알고 있지. 어쩌면 그는 나를 자신이 과거에 상대했던 선수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자면 난 데노커가 아니야. 그가 과거에 상대했던 선수들과도 달라. 난 완전히 다른 선수야. 내가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독한 놈을 마주하게 될 거란 거야.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말이야.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울 거야. 그런 상대를 마주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게다가 난 엄청난 파워까지 갖고 있어. 내 두 주먹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거든. 이어 일리아는 자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난 계속 스스로를 밀어붙여.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옥타곤 밖에서도 난 그런 사람이고 옥타곤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커지는 것 같아. 또한 해당 인터뷰에서 일리아는 게이츠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체급을 올려 이썸과 맞붙거나 현 체급에 남아 타이틀 방어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썸이 웨이터급 챔피언이고 UFC에서 연락이와 세 번째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체급에 남아 계속 타이틀을 방어할 거야. 이어 아르만 사루키안과의 맞대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FC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UFC에 가서 이 선수와 싸우고 싶다고 말하거나 직접 상대를 고를 수는 없어. UFC에서 연락이 오거나 미팅을 하게 되면 그들이 경기 장소와 상대를 정해주고 넌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UFC가 너한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지시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누구와 어디서 싸울지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UFC에서 연락이 와서 아르만과 싸워야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 없어. 난 바로 싸울 거야. e스포츠의 수많은 저설과 맞붙어봤고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과도 싸워봤어. 아르만도 그저 또 한 명의 상대일 뿐이야.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파이터로서는 하루 종일 매일 박살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아르만과 비슷한 수준의 파이터와 싸워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르만 수준의 선수와 싸워본 적이 있느냐고? 당연하지. 오히려 아르만이 그 선수들과 맞붙었다면 고전했을 만한 상대도 많았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르만과 비슷한 수준의 선수와 싸워봤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아.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가 처음 맞붙는 순간 걔가 내 오른손의 위력을 느끼게 될 거란 거야. 걘 내 실력과 파워, 스피드를 전부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포기하겠지. 아르마는 그냥 애새끼야. 아직 철도 안 들었어. 이어 페리 핀블렛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파이터로서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또한 일리아는 이혼 과정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큰 시험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것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겪는 건 쉽지 않아. 매일 아침 딸과 가족 곁에서 눈을 떴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 하지만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 이미 내 삶에 닥친 일이었고 난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어. 가족과 딸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 그리고 이제는 다 괜찮아. 물론 실망스러운 일이었어. 당연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 특히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이어 일리아는 자신을 따라쟁이라고 비꼰 코너 맥그리거의 발언에 반응했습니다. 한 명의 파이터로서 말하자면 난 코너를 좋아해. 그의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내가 가장 즐겨보는 파이터 중 한 명이야. 옥타곤 안에서 그가 이뤄낸 모든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 하지만 옥타곤 밖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그의 사생활이니까. 코너가 나를 두고 자신을 따라한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난 그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한편 며칠 전 알리칸테에서 포착된 릴리아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서미션 라디오에 출연한 드리커스 디플래시스는 타이틀 방어전을 한 차례도 치르지 않은 함자트 마이프가 왜 타이틀전 후보로 거론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션과 함자트는 둘 다 타이틀 방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반면 나는 스트릭랜드를 상대로 한 번, 아데사니아를 상대로 한 번, 총 2차례 타이틀을 방어했지. 그런데 함자트가 다시 타이틀전을 치른다는 건 말도 안 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정말 그 경기를 추진한다면 황당한 일이지. 그래도 UFC가 할 일을 하게 둬야지. 난 경기력으로 증명할 테니까. 지금은 내가 할 말이 많지 않아. 지난 경기에서 패했으니 사실 뭐라고 크게 말하기도 어렵지. 하지만 이제 경기까지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 그날 옥타곤에서 경기력으로 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세계 최고인지 다시 한번 증명하겠어. 한편 저스틴 게이츠의 매니저 알리 압델라지즈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게이츠가 아직 한 번도 맞붙어본 적 없는 선수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챔피언의 다음 경기는 한 번도 맞붙어본 적 없는 상대와 치르게 될 거야. 이 매치업이 정말 기대돼. 현재 UFC 라이트급 랭킹 5위인의 선수 중 게이츠가 아직 맞붙지 않은 선수는 아르만 사루키안 뿐입니다. 칼릴 라운트리의 부상으로 UFC 아부다비 메인 이벤트가 마고메드 앙칼라이프와 보그단 구스코프의 경기로 확정된 가운데 얀 블라우비치는 SNS를 통해 원래 자신이 앙칼라이프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내 경기와 변경 과정에 대해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갔어. 원래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앙칼라이프와 싸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어. 당시에는 체중을 맞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 그래서 계약 체중이라면 싸우겠다고 했지만 앙칼라이프는 계약 체중 경기를 거절했어. 난 훈련하러 갔고 약 3시간 뒤 코치들과 상의한 끝에 일주일 일찍이라도 체중을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UFC에 연락했는데 그 사이 UFC는 별도로 구스코프에게도 연락했고 그는 곧바로 경기를 받았지. 그리고 결국 UFC는 구스코프와 계약을 맺었어. 그냥 소통 과정에서 타이밍이 엇갈린 셈이야. 난 여전히 세르비아에서 열릴 내 경기를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 때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 돼.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로드 FC 출신 UFC 파이터 미첼 페레이라가 UFC에서 방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첼 페레이라는 UFC에서 8연승을 달리기도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샤라 마고메도프를 상대로 논란의 판정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해외 격투기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패한 상대들이 플러피, 다우카우스, 아부스, 샤라처럼 모두 수준급 선수들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 특히 타파 형제와 투이바사는 여전히 UFC에 남아있는데 말이야. 샤라에게 패한 경기가 정말 접전이었고 판정도 꽤 논란이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야.